안녕하세요. 오늘은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산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이토 다카시 지음, 황혜숙 옮김, 출판사 센시오입니다. 저자 사이토 다카시님은 현재 메이지 대학교 문학부 교수님이시고요. 이 책을 쓰신 현재 나이는 57살이십니다. 이 책을 읽으며 50이라는 나이를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공자는 쉰의 하늘의 뜻을 알았다고 하셨고, 저자는 50, 마침내 인생관을 확 바꿀 때가 왔다고 말하십니다. 50대 이 시기에는 가정에서도 변화가 많이 생기죠. 자녀들은 취업, 결혼 등으로 집을 떠나 독립하고, 부모님들은 연로하고 노환으로 고생하시니 돌봐야 되는 시기입니다. 요즘은 100세까지 산다고 치면 50세는 겨우 반환점이긴 한데요. 저자가 이 책을 쓰신 목적은 50세라는 전환기를 맞이한 또는 앞으로 맞이할 여러분과 함께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 지혜를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장 50 드디어 폭탄이 터지기 시작했다. 2장 이제 난 남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거든. 3장 여전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법. 4장 50 폭탄이 터진데도 즐거움은 있다. 5장 그래도 내 아름다운 인생은 계속된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책을 읽으며 공감되었던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1장에서는 남을 부러워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많은 돈을 벌겠다고 아둥바둥하기보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돈을 벌면 그만이라고 마음 먹는 편이 의욕을 더 생기게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그 자체로 즐거우면 돈이 많은 사람도 별로 부럽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제 좋아요는 필요 없는 나이. 50세가 되어서도 젊은 사람들처럼 좋아요에 집착한다면 솔직히 꼴불견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존재를 인정받아야만 한다면 스스로 자기 가치를 인정하라고 충고합니다. 젊음과 경쟁하려 들면 나만 골병 들지. 경쟁을 내려놓는다는 마음가짐은 확실히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더 발전하고자 하는 의욕은 계속 남겨두고요. 불필요한 경쟁심에서 벗어나라고 충고합니다. 그럼 마음이 한결 자유로워질 거라고. 제2장에서는 이제 난 남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거든. 저자는 33살에 메이지 대학의 전임 강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처자식까지 있는데 변변한 직업도 없이 지내다가 드디어 정식 직장을 갖게 된 것이라고 하네요. 저자는 경제적인 안정을 얻는 것보다 내 생각을 젊은이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데 더 큰 기쁨을 느꼈다고 합니다. 저자는 책이든 강의든 젊은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다음은 과제의 분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자신의 과제인지 아니면 타인의 과제인지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이걸 과제의 분리라고 합니다. 결국 자신의 고민을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실패는 그 사람의 문제지 내 성공이나 실패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성공해서 부자가 되든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아있든 죽으면 게임 오버입니다. 수백억을 가지고 있어도 저 세상까지 짊어지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살이를 너무 아둥바둥하며 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일단 내 일인지 남의 일인지부터 따져보자. 다음은 집착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저자는
나이가 50이 넘고 나서야 가지고 있던 책을 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50세를 넘기면서 앞을 내다보기 시작했는데 하고 싶은 일의 질과 양을 생각해 보면 뭐가 필요한지 스스로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집착의 끈을 놓아버리면 새로운 평안이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다음 제3장에서는 미켈란젤로에 대해 설명해 주신 부분이 기억에 남는데요. 로마 바티칸 궁전의 시스티나 성당에 가면 거대한 천장화 있잖아요. 미켈란젤로는 이 천장화를 그리기가 죽도록 싫었다고 합니다. 천장에 그림을 그리려면 계속 얼굴을 위로 향한 채 작업해야 하니 고개는 아프고 시력은 감퇴하고 미켈란젤로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 가슴 아픈 미켈란젤로의 당시 심정을 담은 편지 한 통 읽어드릴게요. 더는 참을 수 없어 죽을 것 같다. 부르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주지 않는다. 괴로워서 죽고 싶다. 이 이야기는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켈란젤로는 그림은 자기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로마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부탁이니 거절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조각가로서 정말 신들린 듯 했는데요. 바티칸 시국의 산피에트로 대성당에 가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아주 감명 깊게 본 적이 있는데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고의 걸작이라고 뽑힙니다. 만일 미켈란젤로가 자기가 좋아하는 조각에 좀 더 힘썼더라면 어쩌면 더한 걸작이 탄생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 이야기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는데 다른 일을 하라는 강요를 받아서 정작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다는 그 마음이 공감되는 나이, 그 나이가 바로 50인 것 같습니다. 저자는 50세야말로 철학을 알 만한 나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희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자는 시련이 닥쳐와도 희망을 잃지 말라고 전합니다. 저도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아주 감명 깊게 읽었는데요. 이 책을 읽고 나면 내가 시련이나 불행이라고 말했던 것도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서 프랭크의 희망은 살아서 다시 아내를 만나는 게 희망이었어요. 사실 아내는 다른 수용소에 이송되어 이미 죽고 말았지만 프랭클은 수용소에 있는 동안 어떻게든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뭔가 삶의 희망을 찾고 싶은 분들께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강력 추천합니다. 맺은 말에서 저자는 이제 자존심, 꿈, 사람은 버리고 오직 나를 위해서만 살라고 말합니다. 사이토 다카시 교수님의 8가지 조언을 들려드리며 오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후회, 질투, 자책, 고독을 넘어 더 깊게, 유쾌하게, 여유롭게 살기 위한 사이토 다카시 교수의 조언. 여전히 필요한 것, 갖고 싶은 것이 많은가?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어긋나 혼란스러운가? 자존심을 내세우며 안 되는 일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가? 직업적 정체성이 흔들리자 인생 자체가 흔들리는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젊음에 질투심을 느끼는가? 생물학적 노화에 의기소침해지는가? 혼자 있는 시간이 지루하고 외로운가? 부모, 친구, 가족과의 이별이 잦아졌는가? 오늘은 사이토 다카시님의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산다 들려드렸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꽃사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